밑에 열심히 내려가서 여기서 사범 자, 1번은 그 횡파의 일부를 표시했는데 4초 후에 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4초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가 4초네. 근데 2초 때의 모습을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자, 이 그래프가 사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쪽은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가 4초니까 이 지점이 여기까지 오는 게 4초란 얘기니까 2초면 여기까지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지점이 여기 왔다. 이 지점의 위상이 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파장 뒤집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서 쭉 요렇게 생겨 먹었을 것이다. 그죠? 요렇게 계속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딱 2초 후에 보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됐죠? 그래서 파동은 잠깐 잘못 생각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보시면, 점 A가 가장 큰 변이라고 하면 이제 마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될 때까지 시간 재보니까 0.2초다. 그럼 0.2초가 뭐예요?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파 속력은 했으니까 V는 주기면은 여기 파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시간이 주기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죠. T분의 X.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기를 알고 있으니까 0.2. 그러면, 파장이 얼마야? 파장은? 10. 10이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지점하고 같은 위상이 여기니까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니까. 그래서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은 이제 요렇게 구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해서 바로 구해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내봤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조금 돌아가서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자, 여기에서 저기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잘못 그랬구나.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지금 여기가 P점, 여기가 P-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P-로 가는 동안이 몇 초 걸렸어요? 0.1초. 0.1초. 여기가 0.1초 딱 걸렸네요. 0.1초. 그럼 여기에서 주기를 찾아서 뭔가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면 몇 파장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파장에 해당될까요? 4분의 1파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4배를 해주면 주기는 0.4초.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요 사이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바로 그 밑에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6에서 8m니까 2m. 여기는 2m네요. 여기 2m. 2m고 여기 0.1이니까 그대로 넣어서
0.1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0 센티미터 퍼 세크입니다. 여기 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죠. 그죠?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 센티미터 퍼 세크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푼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4번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 저기 파장은 또 많이 구했던데 주기를 갖다가 틀린 사람들이 또 많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파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파도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10m per second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배도 있습니다. 여기 배가 있어요. 배 속력은 얼마입니까? 5m per second. 5m per second. 자, 그런데 배에 마루가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마루가 또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래요? 10초 걸렸대요. 10초. 그죠? 배 입장에서 마루에서 다음 마루 오는데 걸린 시간이 10초입니다. 그럼 이게 주기입니까? 이 파의 주기예요?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가 이쪽으로 10m per second로 가고 있는데, 그죠? 나도 자동차를 타고 있어. 이쪽으로 5m per second로 가고 있어. 그죠?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봤을 때 얘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그때 속력을 요걸 써서 우리가 파장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상대 속도 개념은 이렇게 되죠. 자, 배가 관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에서 파도를 봤다. 그죠? 그러면 물체의 속력이 파도가 되기 때문에 파도에서 뭘 빼면 됩니까? 배 속력을 빼면 되겠죠. 이건 직선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10에서 5를 빼니까 우리는 5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배에서 보면 파도의 속력이 5m per second인데 마루에서 마루가 10초 만에 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10초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파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0m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주기를 잘못 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얘 상관없이 얘 속도로 10m per second로 가면 주기가 50m, 파장이 50m가 된다. 그런 뜻 아니야. 그죠? 1초에 몇 미터 가는 속도야? 10m. 그럼 50m 가려면 몇 초? 5초죠. 그죠? 얘를 이용을 해서 바로 주기를 구하셔도 됩니다. 식으로 해도 되죠. T는 V분의 람다.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 여기가 50. 그래서 5초.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고. 됐어요? 동아야 그거 찍히고 있나? 또 꺼진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오늘은 664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664페이지 가시면 이제 파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파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매질의 유무. 그래서 매질이 필요하다. 그런 파동이 있고,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파동들이 있겠죠. 그죠? 맥스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맥스웰. 맥스웰이 뭘 예견을 했느냐? 전자기파를 예견을 해요. 그 전까지는 뭐만 알고 있었느냐? 과학자들이 요것만 알고 있었어요. 파동이 요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역학적 파동.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뭐 수면파, 그 다음 소리, 그죠? 지진파 등등 이런 것들이 돼요. 수면파는 이제 물을 타고 다니는 거고, 그죠?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타고 다닐 수 있죠? 소리가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 전달이 안 됩니다. 매질이 없기 때문에. 지진파는 이제 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맥스웰이 그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하다가, 이거 전부 다 빛하고 속도가 똑같네? 이러면서 전기와 자기의 진동, 요것도 전부 다 빛과 동일한 거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자기파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예견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보인 사람이 또 있죠. 혹시 압니까? 누가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헤르츠. 헤르츠 들어봤습니까? 우리 주파수의 그 단위가 헤르츠입니다. 진동수가 주파수예요. 그것의 단위가 헤르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전자기파 발생시키고, 그게 뭐 해절도 하고 간섭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는 거 다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실존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면 저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우리가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요 사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 한 800 나노미터 정도에서 요게 한 400 나노미터 정도, 400이 700 정도 되거든요. 700 나노미터. 파란색이 700 나노미터 정도 돼요. 요 정도 범위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400 나노미터까지 범위를 잡아갖고 볼 수 있는데, 보라색이 그 정도 되고요. 실제 우리가 파란색 정도면 한 7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요쪽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외선. 그죠? 자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다. 그러면 X선. X선 누가 발견했어요? X선. 렌트겐. 노벨상 1회 수상자가 누구지 압니까? 렌트겐이에요. 렌트겐. 이 X선.
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알겠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짧은 게 감마선이, 감마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아요. 짧아. 그런데 파장이 짧지만 뭐가 긴 겁니까? 뭐가 큰 겁니까? 에너지가 큽니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커요. 그리고 이쪽 적외선, 바깥쪽이 적외선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전파도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파장이 길죠. 그러면 에너지가 작습니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요걸 맞아도 우리는 별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쪽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맞으면 골로 갑니다. 알겠지요? 이 자외선을 갖다가 어디에서 차단을 해줘요? 대기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그죠? 대부분의 센 자외선 다 차단하고 밖에 나가면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왜 발라? 남은 아주 약한 그런 것들만 옵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생명체들이 진화 과정에서 적응이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오존층이 뚫리면 센 자외선들이 다 들어오면은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져요. 어쨌든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그래서 불안정한 핵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내놓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질이 이제 있긴 있는데, 자, 매질이 있어요. 매질이 있는데, 매질이 진동하는 경우 어떻게 진동을 하느냐 이건데, 자,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그 다음 파동의 진행 방향 요걸 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뭘로 나누느냐? 횡파다, 종파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수직이다. 수직이면 우리가 이런 관계의 파동을 뭐라고 부른다? 횡파라고 불러요. 그 다음 나란하면 횡행이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종파라고 부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는 역학적 파동만 해당될까? 자, 역학적 파동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전자기파도 여기 분류가 가능할까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나 전자기파는 횡파에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전기와 자기의 진동이 서로 영향을 주는데 그것들이 횡파의 모습으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매질이 없지만 전파 형태가 횡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횡파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횡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횡파.
예를 들어서 뭐 종류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전자기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빛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빛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면파, 그죠?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는 S파 이런 것들이 돼요. 대부분이 횡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종파는 대표적인 게 뭐냐? 소리입니다. 소리.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는 피파가 있습니다. 피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용수철 가지고, 긴 용수철 가지고, 뭐를 보통 재현시킬 수 있느냐면, 횡파나 종파를 재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유연하게 생긴 이게 긴 게 있어요. 긴 게. 그러면 이걸 위아래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횡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종파로 만들려면 이거를 앞뒤로 흔들면 자, 파동이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은 실제 가는 것은 뭐가 가는 거죠? 파동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실제로 가는 건 에너지입니다. 여기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진행 방향. 자, 에너지가 이렇게 갈 때요. 그죠? 여기 리본을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리본이 같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여기서 일정한 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진동을 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이 어떻다? 나란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종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죠?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뭐가? 리본이.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죠. 그때 실제로 파동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그런 형태가 우리가 횡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 흔들어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 특정 구간에서 용수철이 이렇게 밀집되고 그 다음 이렇게 느슨해지고 다시 밀집되고 느슨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하나의 특정 시각에 딱 찍었을 때 얘기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럼 지나면 요게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그죠? 자, 요런 경우에 여기 느슨한 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하다. 이렇게 빽빽한 곳을 뭐라고 하느냐? 밀하다. 이런 식으로 불러줘요. 그래서 자, 종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소밀파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횡파는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높고 낮음이 있죠. 그죠? 뭐라고 할까? 무슨 파? 그렇죠. 고저파. 이런 식으로도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종파 같은 경우에 횡파로 바꾸면 보기가 편해요. 우리 이게 편하잖아. 그죠? 이게 편하지. 이게 편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소밀파를 고저파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 이름 하나 알아두셔도 좋겠네. 자, 요렇게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봤나 모르겠다. 오실로스코프. 그죠? 그래서, 마이크 연결해갖고 막 얘기하면은 소리가 어떻게?
횡파로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종파를 횡파로 어떻게 바꾸느냐? 종파를 횡파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예를 들어 바꾸는 건 별거 아니에요. 바꾸는 건. 소, 밀, 소, 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조금 끊어가지고. 자, 먼저 소하니까 여기에서는 모이는 게 아니고 진동이 흩어지겠죠. 그죠? 흩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변이가 없습니다. 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조금 생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조금 생겼다. 조금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자. 하나, 둘. 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구나. 여기가 소밀, 소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만. 여기가 밀이죠. 한 칸씩 뒤로. 여기가 소. 자, 이렇게만 봅시다, 일단. 자, 여기에서는 진동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그죠? 지금 칸수가 안 맞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진동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소와 밀에서는 변이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요 지점에서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는 좀 더 커지고 하는데, 요 정도 간격으로 일단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냐? 이쪽 방향으로 밀, 이쪽 방향으로 밀, 이쪽 방향으로 밀, 이렇게. 그죠? 칸이 왜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생기고, 이쪽으로 많이 생기고, 이쪽으로 다시 조금 생기고, 그럼 이쪽에 이제 밀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가, 여기는 좁아졌다가, 벌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런 구간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자, 이쪽을 이제 X축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플러스 X축이다. 이쪽이 마이너스 X축이다. 이렇게 잡으면, 자, 플러스 X축 방향이면, 이 방향이면, 어떻게 잡아주면 되느냐? 플러스 Y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Y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게 플러스 X 방향이죠. 그러면 똑같은 변이 크기만큼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얘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잡아주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이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Y로. 얘는 마이너스 Y로. 얘 마이너스 Y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걸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밀로 가느냐, 밀에서 소로 가느냐, 그 지점을 잘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에서 밀로 가면 당연히 이쪽으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X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밀에서 소로 가면은 이쪽으로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생깁니다. 이해 갑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예제 있잖아. 그 665페이지 제일 아래쪽 예제 있죠. 요것만 한번 찾아보면 간단하게. 자, 매질의 밀도가 가장 밀한 곳은 하면 어디를 찾아야 되겠니? 가장 밀한 곳. 자, 요거를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그죠? 내려가기 시작하면 고기 밀, 여기는 밀이 되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y 값에서 플러스 y 값으로 변이가 바뀌는 지점이 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고기 지문의 그 물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됐니?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667페이지에 파동에 전파되어 있는데 파면 있죠. 파면 매우 중요합니다. 668페이지로 가서 파면 한번 보죠. 파면. 자, 우리가 파면은 뭘 파면이라고 하니? 파면. 자, 이런 거예요. 이 물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물결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물결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평면처럼, 평면의 선처럼 보이지만 입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죠? 천 조각이 이렇게, 물결처럼 치듯이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마루다. 여기도 마루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마루가 되겠지요? 그죠? 마루,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뭐가 된다? 선이 되겠죠. 이런 선을 갖다가 파면. 면이 되는 것도 우리가 파면. 선이 된 것도 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시각에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은 선이나 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면이라고 불러요. 파면. 그래서 요 파면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평면파냐, 구면파냐 이런 파의 모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의 모양.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평면파가 있고요. 평면파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쭉 가는데 이 파면이 직선 형태로 나타난 게 되겠죠. 그죠? 구면파는 당연히 곡면을 이루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여기가 파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보통 여기를 마루로 잡았다. 마루. 여기도 마루다.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직 거리가 이게 파장이 되는 거예요. 파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면은 항상입니다.
요 화살표의 수직인데 이 화살표가 뭘 의미한다? 그렇지. 진행 방향이 되는 거예요. 진행 방향. 진행 방향에 대해서 파면은 항상 수직이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 알겠어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파동의 반사, 굴절, 뭐 회절, 관섭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다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구면파 볼까요? 구면파는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뭐가 되느냐? 90도가 안 되네. 정확하게. 요게 이제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진행 방향. 90도로 생각하고. 요것도 여기가 파장이 되는 거죠. 그죠? 파장. 같은 마루를 이은 선이다라고 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책에는 호이겐스라고 적혀 있죠. 그죠? 호이겐스. 하위 헌스입니다. 하위 헌스의 원리. 지금은 어떤 식으로 명칭을 쓰느냐면 과학자 이름 있죠. 과학자 이름. 이름을 갖다가 뭐에도 씁니까? 우리가 보통 단위에도 쓰죠. 그죠? 단위에도 쓸 때 이름은 자국어로 해주자. 발음을. 근데 단위는 뭐로? 영어 발음으로 하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류에서 이게 무슨 단위입니까? 암페어라고 합니까? 앙페르라고 합니까? 암페어입니다. 그죠? 이거의 진짜 사람 이름은 앙페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거 그냥 영어식 발음으로 해갖고, 호이겐스 이렇게 불렀는데, 하비헌스. 이건, 그 나라 발음으로 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단위하고 과학자 이름 얘기할 때, 조금, 구별이 되겠죠. 자, 하이헌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파에, 이게 물결 표면에 여기에 돌이 똥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파가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파가 시작된 지점 여기를 뭐라고 불렀죠? 요걸 우리가 파원이라고 불렀잖아. 그죠? 그럼 파원이 여기에서는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이언스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만약에 요 파면을 봤을 때, 요 파면에 특정 지점들을 자, 표시를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모든 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가 새로운 뭐가 되는 겁니까? 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촘촘히 다 그려버리면 이런 선이 하나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이런 파원들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새로운 파면이 나타나고. 알겠습니까? 모든 지점에서 그냥 파가 진행하는 모든 지점이 새로운 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이언스의 원리예요. 알겠죠? 당연히 평면파도 동일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독립성, 그 다음 중첩 원리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파동의 특징입니다.
입자성하고 파동성하고 구분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거예요. 자, 파동이 우리가 이거는 파동이라고 하죠? 그죠? 이건 뭐라고 그럴까? 요건 펄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탁 쳐주는 이런 걸 우리가 펄스라고 하는데, 자, 펄스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오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죠? 그러면 얘네가 딱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얘가 Y2고 얘가 Y1이다. 그러면 요 높이는 딱 두 개가 겹쳐졌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면 Y1 플러스 Y2만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5cm, 이것도 5cm다. 그러면 이건 10cm 진폭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겹쳐지고 난 다음에 둘은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거야.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자,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그죠? 원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죠. 그죠? 남자랑 여자가 싹 만나가지고 살다가 헤어지면 원래 모습 돌아가야지. 싸우지 말고. 그죠? 울고불고 짜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의 원리.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잘 보세요. 중첩은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강이 된다는 것은 변이의 진폭의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 되겠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면 서로 보강이 되고, 그 다음 서로 반대가 되면, 하나는 플러스의 변이를 가지는데 하나는 마이너스의 변이를 가진다. 이런 것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되면 합쳐졌을 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얘가 만약에 7, 얘가 7cm, 얘가 마이너스 5다. 그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첩이 됐을 때 플러스 2가 되겠다는 얘기죠. 줄어드는 거죠. 동일한 7일 때 여기 마이너스 7이다. 그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그대로 자기 원래 모습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첩의 원리, 독립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알겠죠? 파동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어디에서 주로 쓰겠습니까? 파동의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런, 평광, 이런 것들 할 때, 다 쓸 겁니다. 요, 이제, 지금 한 것은 그거 실제로 파동의 성질을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0페이지 가서 우리가 요거 좀 역사적인 배경을 살짝만 훑고 가보죠. 자, 이 파동을 다루는 데 있어 물론 파동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동 현상 중 하나가 이제 빛이죠. 그죠? 그래서 빛의 그 역사를 한번 살짝 보고 갑시다. 요 흐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한번 보고 가죠. 뉴턴은
몇 년대 사람입니까? 1600년대죠? 그죠? 1600년대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하고 다닐 때, 수학으로 다, 때려버리죠. 자, 뉴턴이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 앞에도 빛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볼 만한 시작을 뉴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입자라고 봤어요. 입자라고 봤어요. 그리고 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빛이 이렇게 공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 이쪽으로 가면 이 경계면에 가까이 가면 중력에 의해서 이게 더 물이 어떻습니까? 무겁지 않아요. 그죠? 일종의 만유 인력이 되겠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주 나중에, 푸코라는 사람, 푸코 들어봤습니까? 푸코가 이제 이걸 측정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느려진다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뒤에 사람입니다. 거의 1800년대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뉴턴보다 한 200년 정도는 더 뒤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는 입자성이 이제 조금 우세함을 잃고 파동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동성으로 뒤쪽에서 그렇게 돼요. 자, 그리고 푸코는 뭐 한 사람인지 모르나? 푸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에다가 뒤에 이걸 붙이면 알 건데. 그렇지요. 지구 자전을 가산한 추를 진동시켜가지고 진동면이 지구의 자전 방향하고 반대로 회전하는 걸 보여준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성당 있죠? 천정에다가 굉장히 큰 추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방위를 딱 해놨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N, S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그죠? 굉장히 무거운 축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안 멈춥니다.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N에서 S 방향으로 진동을 시켰으면 하루가 지나도 N에서 S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죠. 그 과정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변한다는 얘기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얘는 이거는 안 바뀌는데 이 지구 전체가 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도는지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그게 푸코의 진자입니다. 지구 자전을 설명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1800년대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 자, 그 다음 빛의 파동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호이겐스 나오죠. 하이건스라고 해야죠.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하이헌스. 자, 하이헌스는 파동설을 주장합니다. 예, 파동설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1600년대 사람인데 뉴턴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파동의 중요한 성질인 회절이나 간섭 현상 이런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엇에서? 빛에서.
빛은 회절이나 간섭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관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인데 누가 좀 더 우세할 것 같니? 왜? 뉴턴 왜? 뉴턴은 이때 이미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그죠? 뉴턴 하면 그게 다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게 관찰이 안 되니까, 이 시대는.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런데 1800년대 이제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자, 1800년대 들어오면 영이라는 사람의 이중설립 실험 이거 들어본 적 있지요? 그죠? 요게 이제 해절 간섭 실험 한 겁니다. 해절 간섭. 이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관찰이 되면서 이 빼박인데? 파동성? 그죠? 그리고 1800년대 누가 나오냐면 맥스웰이 나옵니다. 맥스웰. 얘 다음으로 맥스웰이 나와요. 맥스웰은 실험 물리학자예요? 이론 물리학자예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쿨롱이 했던 거, 가우스가 했던 거, 패러데이가 했던 거, 웨르스테드가 했던 거, 그걸 이제 방정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고 이미 있던 거를 거기에서 이제 그 네 번째 그 웨르스테드가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전기하고 자기의 이 진동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러면서 얘네가 다 같은 거네? 이렇게 수학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 방정식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그 방정식 4개를 갖다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맥스웰이 전자기파. 이거를 예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있을 거야.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있을 거야. 근데 누가? 헤르츠가 실험해버리죠. 실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1800년대 0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200년 정도는 그래도 뉴턴이잖아. 입자설을 가지고 입자성이 좀 우세를 했어요. 완전한 증거는 없지만 그냥 뉴턴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험과 이론이 바탕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파동이네. 확정이 됐어. 확정 거의. 파동으로 확립이 됩니다. 몇 가지 현상 빼고. 몇 가지 현상 그것만 빼면 완벽해. 그냥 파동이야, 파동. 근데 그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광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금속에다가,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쏴주면 여기에서 뭐가 나가느냐면 전자가 튕겨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냥.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근데 파동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이건 뒤쪽에서 우리 또 다 배울 겁니다. 파동으로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이때 누가 등판합니까? 아인슈타인이 등판하죠. 아인슈타인도 무슨 물리학자예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는 투자를 굉장히 적게 할 수 있어요.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하고, 그죠? 취미 활동 조금 하면서. 근데 실험 물리학자는 달라요. 완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똑같은 거 반복을 수백 번, 수천 번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실험이 잘못되면 완전히 세팅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걸 또 합니다. 그런 게 실험 물리학자들이에요. 집념의 사나이들. 자,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를 뭘로? 입자성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알겠어요? 요거 설명해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은 요걸로 받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못 받았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컴퓨턴 X선 산란이라는 요것도 결과적으로 입자성을 증명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완전히 파동이잖아. 파동. 근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입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빛은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작은 전자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이 사람 들어봤습니까? 드브로이는 형이 물리학자예요. 형이 물리학자고 얘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학자. 역사학자인데 형 따라 물리학자들하고 많이 놀았거든. 많이 놀면서 또 그쪽으로도 관심을 보여갖고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질파 이론을 주장합니다. 파동이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 입자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입자가 파동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드브로이는. 그래서 물질파 이론을 주장했고 물질파에서 이런 식을 제안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도 배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플랑크 상수라는 에너지의 제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뭐예요? MV죠. MV.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사람이 파동이 되려면 이 파장이 나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파동처럼 되려면 어떻게? 나의 파장보다 작아져야 돼. 그럼 나의 파장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파장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숫자는 상수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4승 오더입니다.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질량 넣고 그죠? 자기의 속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장을 구하면 매우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쉽게 생각하면 이 속력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원자나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 그죠? 무수히 많은 원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는 이 파동이
전부 다 지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이 파동이 될 수는 없어요. 조건이 맞아지면 가능은 한데, 그러면 이렇게 거시 세계에 있는 이런 입자들은 파동성을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파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초전도체. 이런 거예요. 초전도체. 초전도체의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뜨죠? 그죠? 마이서너 효과 해가지고 뜨죠? 그죠? 근데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뒤집어도 그대로 있어요. 이 퀀텀 락킹이라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요 공중에서 탁 쳐갖고 돌리면 회전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만 틀어놓고 놔둬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있었잖아. 그죠? 그거는, 초전도 현상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났지만 방금처럼 그런,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결맞음이라는 게 다 맞아지면 실제로 파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빛에 대한 것들이 쭉 나타나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모든 물질은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야. 알겠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원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어떤 특정 조건이 벗어나면 입자성으로 나타나고 또는 파동성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잖아.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뭐 상자 안에 고양이가 뒤졌냐, 뭐 살아있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저 밖에 있는 달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류가 뭐냐면, 그렇죠, 관측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관측. 내가 저 달을 안 보면 관측을 안 한 겁니까? 한 겁니까? 관측이 우리가 본다 안 본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관측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입자 하나만 가서 팅 부딪혀도 관측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한 진공에서 아무것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상태가 관측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빛이라도 하나 가서 딱 부딪혀야지 우리가 볼 거 아니야. 빛이라도 딱 부딪히는 순간 그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측 활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빛이 가서 부딪혔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든 안 보든 이미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성질을 정의를 했어. 성질을 정의했으면 이제 속도가 궁금하지. 빛의 속도. 빛의 속도를 이제 이 빛의 속도도 무한하다, 아니다, 유한하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도전하고 관측을 해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첫 번째가 누구? 갈릴레이가 이제 조사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야, 내가 불빛 딱 쏴주면 너가 보고 빡 쏘고 그거 시간 재갖고 하자. 택도 없죠. 그죠? 바로 실패. 그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주 좀 비슷한,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이 레머가 있습니다. 레머. 그렇죠. 태양이 있고, 여기 태양입니다. 지구가 공전하겠죠. 지구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여기 있던 지구가 반대쪽으로 가면 뭐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근데 목성이 뭐 여기쯤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목성이 여기 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위성이 돌 거야. 위성이. 이오라는 위성이 돕니다. 얘가 목성이 이 정도 또 공전하겠죠. 지구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돕니다. 그럼 얘가 봤을 때, 자, 이오가 여기 그림자로 들어가면 식이 일어납니다. 식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탁 튀어나올 때 그 시간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개월 정도 뒤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관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딱 측정을 해봤더니 20몇 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요때랑 요때랑. 6개월 뒤에. 그러면 20몇 분 정도 차이 나는 게 왜 났지? 바로 이 지구의 공전 궤도 있죠. 이 궤도의 차이만큼 빛이 오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머가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3.02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자, 그 다음에 피조 있죠. 피조가 보니까 피조는 이제 톱니바퀴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오는 애라서 조금 원리만 알아둡시다. 원리. 자, 이 톱니바퀴니까 톱니가 이렇게 톱니가 있고 없고, 톱니가 있고 없고, 톱니가 있고 없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여기가 톱니가 없고, 톱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빛을 쏩니다. 빛을 쏘는데 같은 지점에서 볼 수 없으니까 여기 반거울이라는 걸 써요. 반거울. 반거울은 뭐 별건 아니고 일부 투과, 일부 반사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빛을 딱 쏩니다. 이렇게 쭉 쏴요. 아주 먼 거리에 반사경을 둡니다. 그러면 다시 튕겨서 이렇게 쭉 오겠죠? 그래서 관찰자한테 도달할 겁니다. 요 거리와 요 거리 뭐 같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요 톱니를 회전시킵니다. 점점점 고속으로 쫙 돌려요. 근데 빛이 원체 빠르니까 아무리 빠르게 돌려도 갔다가 이 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점점 빠르게 돌리다 보면, 그죠?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막힐 수 있겠죠. 요 톱니가 여기로 오게 되면. 그죠? 이제 그 차이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 차이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광속시를,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뭐, 당연히 속도식을 쓰면 되겠죠. t분의, 자, 요 거리를 L이라고 잡으면 왕복거리니까 EL.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T는 뭔데? 그러면 T는 일종의 각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각속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 360도 있죠? 360도.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
이 360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1도 요만큼이 뭡니까? 360등분 했을 때 그게 합쳐지면 360도죠. 톱니 요거 하나, 요게 우리 여기 피조는 720개를 뒀어요. 720개. 그러면 360도에 몇 배입니까? 2배죠. 자, 그런데 요 톱니도 720개요. 튀어나온 거, 들어간 거. 그러면 2배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 결국 360도에 4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칸을 1도라고 했을 때 1도를 갖다가 4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톱니 개수 이용해가지고 진동수, 진동수는 당연히, 초당 몇 바퀴 돌리느냐. 각속도랑 관계가 있겠죠. 그죠? 우리 각속도를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각진동수라고도 표현하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기 요식에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제 3.13 곱하기 10의 8승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푸코 시도하고, 마이컬슨, 요것도 시도를 합니다. 마이컬슨은 이제 이 피조하고 비슷한 원리를 쓴 거예요. 근데 안에 그 회전 거울을 둬가지고 회전 거울이 빠르게 돌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그 각도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반사돼가지고 지금 검시자 쪽으로 빛이 도달 안 하거든요. 그 각속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측정을 했더니 마이컬슨은 2.99798까지 측정을 했네요. 그죠? 얘들아, 빛의 속력은 정확하게 얼마니? 지금은 얼마로 정했어요? 2.99792 458이죠. 그죠? 그죠? 이거 미터 퍼 세컨드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딱 정해버렸어요. 도량형 회의에서. 정해가지고 요거는 참값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빛의 속도를 쭉 측정해 가는 과정도 살짝 봤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빛의 성질, 여기 뒤쪽에 조금 남아있는 직진성부터 해가지고 단원 넘어가면 반사, 굴절 요거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